만수르와 극적 합의했다. 손흥민. 충격 폭탄 발표. 손흥민 에이전시 만수르와 공식 선언하자 맨시티 팬들 열광.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재계약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재계약에 성공하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은퇴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손흥민과 토트넘은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된다. 손흥민과 토트넘은 비공개 협상을 꾸준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오는 여름 손흥민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의 TVR 풋볼 231, 한국 시간, 이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이 매체는 토트넘과 손흥민은 재계약 합의에 근접했다. 토트넘이 손흥민 모두 재계약을 성사시키기를 열망하고 있다. 올 시즌 손흥민은 그의 가치를 보여줬고, 이는 그가 토트넘에 훨씬 더 오래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부터 대화를 나눴고 오는 여름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확신했다고 전했다. 이어 손흥민은 해리 케인이 떠난 후 토트넘 최고의 선수가 됐다. 또 위고 유리스의 퇴장에 따라 손흥민은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이 됐다. 손흥민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체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됐고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빨리 토트넘은 손흥민 재계약을 처리해야 한다. 토트넘에는 세계적인 선수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다. 손흥민이 그런 평가에 걸맞은 선수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전설이 됐다. 상업적으로도 손흥민이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엄청나다. 이런 손흥민은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을 자격이 충분하다. 토트넘은 손흥민 재계약을 빨리 정리한 다음 시즌을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투 더 레인 앤드 백 역시 토트넘은 손흥민의 미래를 확보할 자신이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장기 계약을 맺어 토트넘의 유산을 보호할 것이다. 손흥민은 수년 동안 토트넘의 중요한 인물이었고 케인이 떠난 후 그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협상을 가졌고 모든 당사자들은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손흥민은 토트넘으로부터 거대한 패키지를 제시받았다. 이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상기시킨다. 이것은 토트넘이 보여주는 거대한 믿음의 표시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앞으로 몇 년 동안 유지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매체는 올 시즌 손흥민은 16골 9도움을 기록했다. 이런 스타의 장기적인 미래를 확보하는 것은 토트넘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것이다. 오는 여름 32세가 되는 손흥민의 장기 계약은 그의 남은 선수 생활을 토트넘에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가 강조한 거대한 패키지는 장기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풀이할 수 있다. 오는 7월 32세가 되는 손흥민에게는 파격적인 제안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손흥민의 가치를 인정하고 전설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것이다. 이 매체의 예상대로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면 남은 선수 생활을 토트넘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 즉, 토트넘에서 은퇴를 한다는 의미다. 전설의 이름으로. 토트넘 선수 중 최악, 분노 유발자, 평점이 더 높다. 오른쪽 화살표 영언론 10-10A 실패한 손흥민에게 박한 평가. 토트넘 호스퍼 캡틴 손흥민이 영국 현지 언론으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손흥민은 3일 오전 3시 30분 이하 한국 시각 잉글랜드 런던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와의 수년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90분 풀타임을 소화했다. 토트넘은 첼시 0에서 2로 완패했다. 손흥민의 이날 포지션은 왼쪽 윙 포워드.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세 번째 10골 -10도움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손흥민은 2019-20 시즌 11골 10도움, 2020-21 시즌 17골 10도움으로 10골 -10도움을 2번 달성했고 올 시즌 절정의 폼을 과시하며 세 번째 10에서 10을 노렸다. 손흥민은 전반 6분 좋은 연계 플레이를 선보였다.
왼쪽 측면에서 중앙에 위치한 데얀 쿨루셉스키에게 패스했고 쿨루셉스키의 패스에 이어 브레넌 존슨의 슈팅까지 나왔지만 아쉽게 첼시 수비수 몸에 막히며 득점에는 실패했다. 전반 10분에는 왼쪽 측면 수비수로 투입된 에메르송 로얄과 좋은 호흡을 보여줬다. 왼쪽 측면에서 볼을 잡은 손흥민은 언더래핑을 나가던 에메르송에게 스루 패스. 에메르송이 첼시 수비수에게 잡히면서 넘어졌지만 주심은 파울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후반 6분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파울을 유도하면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다. 후반 9분에도 왼쪽 측면에서 알피 길크리스트에게 파울을 당하면서 세트피스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냈다. 후반 23분 아쉽게 도움 기회를 놓쳤다. 손흥민은 중앙에서 볼을 잡은 뒤 왼쪽 측면으로 파고들던 존슨에게 패스했다. 존슨은 왼발로 슈팅을 시도했지만 아쉽게 골포스트를 살짝 빗나가고 말았다. 후반전 추가 시간에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지오반니 로셀소의 슈팅은 수비수 몸에 막혔다. 후반전 추가 시간 손흥민은 다시 한번 도움을 올릴 찬스를 잡았다. 후반전 중반부터 중앙 스트라이커로 옮겨간 손흥민은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 볼을 잡았다. 그리고 뒤에서 쇄도하던 로드리고 벤탄쿠르에게 패스했고 벤탄쿠르는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 아쉽게 골문을 벗어났다. 이날 경기는 결국 첼시의 승리로 끝났다. 첼시는 전반 24분 프리킥에서 코너 갤러거의 크로스를 받은 트레보 찰로바가 헤더골을 성공시키며 앞서 나갔고 후반 27분 콜 팔머의 프리킥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오자 니콜라스 잭슨이 헤더골로 연결하며 2에서 0으로 승리했다. 토트넘은 첼시전 패배로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토트넘은 18승 6무 10패 승점 60점으로 5위에 머물렀다. 첼시는 14승 9무 11패 승점 51점으로 8위로 뛰어올랐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소파스코어는 손흥민에게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인 7.2점을 부여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손흥민은 90분 동안 패스 성공률 80%, 키패스 3회, 드리블 성공률 50%, 경합 성공 5회, 피파울 3회, 태클 1회로 공수 양면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그러나 현지 언론의 평가는 달랐다. 영국 더 스탠다드는 손흥민에게 팀 내 최저 평점인 4점을 부여했다. 더 스탠다드는 손흥민은 왼쪽에서나 중앙 공격수로 이동했을 때 깊은 인상을 남기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피곤하고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후반전에 투입된 브라이언 힐이 손흥민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 스탠다드는 힐은 놀라울 정도로 늦게 투입됐다. 그는 첼시의 수비에 쉽게 막혔다 면서 평점 6점을 부여했다. 힐은 손흥민의 분노 유발자로 유명하다. 3. 잔류할게. 대신 이강인 경쟁자 데려와. 바르셀로나에 강력 요청한 영입 오른쪽 화살표. 어렵지만 희망이 있어.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원하는 선수 중 한 명은 바로 차기 시즌 이강인의 유력 경쟁자였다. 스페인의 스포르트는 3일 한국 시각 사비가 원하는 2명이 영입이라며 차기 시즌 바르셀로나의 영입 계획을 조명했다. 사비 감독은 올 시즌 이후 바르셀로나를 떠날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사비가 직접 사임 계획을 밝히며 바르셀로나와의 작별에 가까워졌었다. 하지만 사임 계획 발표 이후 바르셀로나의 성적은 다시 상승세를 탔고 후안 라포르타를 중심으로 한 바르셀로나 수뇌부는 사비의 잔류를 위한 설득에 나섰다. 설득의 마음을 바꾼 사비는 결국 차기 시즌까지 바르셀로나에 남기로 결정했다. 사비는 잔류 결정 이유에 대해 라포르타 회장과 이사회, 스태프, 선수들의 희망과 열정, 신뢰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바꿨다 라고 밝혔다. 사비가 잔류하며 바르셀로나는 사비를 위한 여름 이적 시장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영입 리스트에 이강인의 경쟁자가 이름을 올렸다. 스포르트는 사비는 다음 시즌도 바르셀로나에 머물며 자신이 원하는 선수단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이미 보강할 포지션에 대해 논의 중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믿는 포지션은 중원이다. 사비는 여러 명이 영입되길 원한다. 사비가 정말 좋아하고 다음 시즌에 원하는 선수는 사비 시몬스다라고 전했다. RB 라이프치히 소속인 시몬스는
이번 시즌 공식전 41경기 9골 13도움을 기록하며 분데스리가 최고의 윙어로 발돋움의 경쟁력을 충분히 선보였다. 시몬스는 이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바르셀로나 라마시아를 거치며 바르셀로나 철학에 익숙한 선수다. 올 시즌 이후 PSG가 이강인과 함께 킬리안 음바페에 이은 차기 프랜차이즈 스타로 키울 후보 중 하나로 꼽혔다. 최근에는 이강인보다 앞선 위치라는 평가도 있었다. 또한 시몬스는 PSG 유스 출신이기에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키우기에 안성맞춤이다. 일부 프랑스 언론은 PSG의 이번 여름 가장 큰 프로젝트는 음바페의 후계자를 찾는 것이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바로 사비 시몬스다. PSG는 시몬스가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하고 엘리케 감독에게 중요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시몬스가 음바페의 후계자로 활약한다면 그와 포지션이 많은 부분 겹치는 이강인으로서도 PSG에서의 주전 경쟁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몬스의 바르셀로나행이 성사된다면 이강인도 차기 시즌 주전 경쟁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다만 시몬스가 음바페의 후계자로 낙점된 만큼 바르셀로나가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스포르트는 시몬스의 영입은 쉽지 않다. 그의 가치는 8천만 유로, 약 1170억 원에 이른다. 만약 온다 해도 임대로 와야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다행히 바르셀로나 쪽에 유리한 소식도 있다. 스포르트는 시몬스는 1년 전 에이전트를 바꿨다. 새로운 에이전트는 바르셀로나와 스포티파이의 계약에서 핵심이었던 데런 데인이다라며 바르셀로나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에이전트가 시몬스의 대리인이라고 설명했다. 바르셀로나의 원대한 계획이 여름 이적 시장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 시몬스의 행보에 따라 바르셀로나, PSG, 그리고 이강인의 미래까지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전망이다.